자, 타이틀이 인간, 사회, 자, 환경을 바라보는 자, 시각이지. 자, 타이틀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결국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회 현상이 발생을 했어. 그러면 그 사회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들을 체크하는 거. 관점들을. 그래서 네 가지 관점이 있는데, 자, 첫 번째는 시간적 관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자, 공간적 관점이 있고, 자, 세 번째는 자, 사회적 관점이 있고, 자, 네 번째는 윤리적 관점이 있어.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제 설명을 할 건데, 시험 문제는 어떤 현상을 주고 그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제시해. 그리고 정답은 넷 중에 어디에 해당하냐. 어디에 해당하냐. 자, 그러면 먼저 자, 시간적 관점은 이런 거야. 시간의 변화를 보자는 건 뭐냐면 결국 과거는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야. 과거는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에 현재 어떤 사건이 발생을 하면 그 현재 발생한 사건은 절대 독립적인 게 아니야. 절대 독립적인 게 아니고 과거와 관계가 있다. 다시 과거는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에 어떤 사회현상을 이해하고 또는 사회현상을 바라볼 때는 과거와 독립되어 발생한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는 뭐로 연결되어 있냐면 인과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거야. 그럼 얘들아, 인과관계는 인은 뭐지? 원인, 과는 결과. 근데 이거 조금 더 이제 고급스럽게 표현하면 우리가 원인은 무슨 변수라고 해요? 독립변수. 그럼 결과는 종속변수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항상 이 정도는 체크합시다. 자, 인과관계라는 얘기는 과거가 원인이 되어 현재가 발생한다는 거죠. 현재는 절대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고 과거부터 현재까지를 살펴보자. 그 인과관계, 인은 원인, 과는 결과. 그래서 원인과 결과로 구성됐다. 자, 원인은 무슨 변수? 독립변수. 과거는 원인은 독립변수, 결과는 종속변수. 자, 요거 정도 체크. 그래서 앞으로 문제를 풀 때 어떤 현재 상황에 대해서 과거부터, 과거에는 이런 표현 나오면 무조건 시간적 관점. 무조건 시간적 관점. 자, 그래서 교재 시간적 관점의 의미에 보면 사회현상을 시대적 배경 밑줄 그리고 역사적 맥락에 초점을 두고 바라보자. 자, 맥락에 동그라미 쳐. 앞으로 이 맥락이라는 표현이 계속 나올 거야. 그래서 용어는 정리해. 맥락은 뭐냐면 그 현상과 관련된 모든 정보가 맥락이야. 어떤 현상과 관련된 모든 정보. 그럼 역사적 맥락이라는 얘기는 그 역사적 모든 상황을 보자는 거지. 그치? 그래서 맥락, 자, 의미 이렇게 이해하시고, 자, 두 번째는 이제 공간적 관점이 있어. 공간적 관점은 공간 정보를 통해서 분석하는 거야. 그럼 공간 정보는 어려운 게 아닌 게 대표적으로 위치, 밑줄, 위치, 그 다음에 장소, 분포, 유형, 이동, 네트워크. 네트워크라는 얘기는 연관성이지. 지리적 연관성.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공간적 맥락인데 공간 관련된 모든 정보. 그래서 이런 위치, 장소, 분포 등 공간적 맥락으로 접근하는 거 우리가 공간적 관점이라고 하는데 이 공간 요소에는 또 두 가지가 있어.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자연환경 요소가 있고요. 하지만 인간이 만들어낸 인문환경 요소가 있다고. 그래서 거기 자연환경 요소에 밑줄 치고요. 밑줄 지형기후. 지형기후. 그 나머지는 모두 인문환경 요소예요. 그래서 너는 뭐만 하면 되냐면 자연환경 요소에는 지형과 기후가 있다. 근데 지형기후는 우리 테마 4에서 또 자세히 보고 그냥 공간적 맥락으로 살펴본다. 자, 이 정도만 확인하시면 되고, 자, 세 번째는 사회적 관점이 있는데 사회적 관점은 두 가지로 접근하는 거야. 어떤 현상을 이해할 때, 자, 사회 제도적 측면 그리고 사회 자, 구조적 측면으로 접근해. 자, 그러면 일단 너는 사회 제도라는 얘기는 주로 사회를 유지하고 사회를 운영하기 위한 일종의 명시적 절차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회 제도는 구체화되어 있고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어. 대표적으로
정치 제도. 우리나라 정치제도 대통령제지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그 경제 제도, 자본주의 시장 경제잖아. 즉 이런 식으로 사회 제도는 사회 유지를 위해 명백하게 드러나 있는 일종의 절차야. 그런데 사회 구조, 요 구조 스트럭처란 얘기는 사회 안에서 개인들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상호작용의 결과 생겨난 체계적 틀이야. 픽스된 틀. 근데 이거는 암묵적인 경우가 많아. 암묵적인 경우가 많아요. 잘 봐. 내가 개강할 때 항상 시작할 때 이러죠. 우리 인사하고 시작합시다. 안녕하세요 한 이후에 잘 봐. 너네 우리 4주 전을 기억해봐. 내가 너희들한테 개강하자마자 말 났어 안 났어? 자연스럽게. 말을 편하게 했지. 거기서 혹시 기분 나빴는 사람? 미안해. 그러니까 너네 내가 봐. 내가 자연스럽게 말을 놔도 기분 안 나빴지. 근데 만약에 너네 학원에 어린 애들이 딱 보니까 초등학교 6학년이야. 걔네가 너네한테 딱 야 이리 와봐 이래. 그러면 네 이러니? 뭐씨 이러잖아. 왜? 우리나라는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잖아. 야 법으로는 존댓말 안 쓰면 사형 이런 거 없지. 누가 시키자고 자연스럽게 알고 있잖아. 뭐 나이 많은 사람이 또는 선생님이 또는 어린 사람에게 또는 동생에게 말을 놓는 건 당연한데 야 만약에 내가 수업 중에 너네 질문했어 또는 막 출석을 불러. 그래서 예를 들어 누구야 그랬더니 너네가 왜 이래. 그럼 내가 이러니? 대가리 뽀개버리지. 그게 법이 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 바로 이런 게 사회 구조야. 그래서 사회 구조는 일반적으로 관습이야, 관습. 또는 어떤 일반적 분위기. 그러면 사회적 관점은 사회 제도나 사회 구조로 접근한다는 얘기는 개인이 모여서 자 사회를 구성했는데 개인들은 이 사회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거야. 즉 개인들은 사회에 구속된다는 거야. 개인들은 사회에 구속된다. 그럼 너 생각해봐. 너네가 이 겨울방학 동안 자 이제 너네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면 이제 끝났어. 어떡하냐. 야, 중학교 때 공부는 자 그건 공부가 아니야. 그냥 뭐냐면 취미? 중학교 때 공부는 취미야. 취미. 너네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특히 고3 올라가면 어떡하냐. 안타까워 죽겠다. 야 빨리 선택해. 기술 배워 차라리. 무슨 말인지 정말 졸라 어려워. 특히 모의고사 같은 경우도 고3 애들이 많이 실패하는 이유가 고1, 고2 모의고사가 쉬워. 그 애들이 착각하지. 내가 잘한다. 근데 갑자기 고3 모의고사가 확 어려워지거든. 근데 거기다 고3에는 이제 누가 들어와? 무적의 좀비 집단이 있어요. 재수생. 재수생들이 들어오면 정시에서는 고3 애들이 재수생을 이길 수가 없어. 왜 이길 수가 없냐면 너 생각해봐. 너네 고등학교 가면 왜 힘드냐면 중학교 때랑 틀려. 뭐가 틀리냐면 첫 번째 보자. 현실적인 얘기를 보여줄게. 너네 고등학교 갔다가 치자. 학교 가면 학교에서 뭐하니? 그치? 놀진 않아. 근데 학교에서 애들 너네 열심히 수업 들을까? 중학교 때 솔직히 생각해봐. 학원 수업 열심히 들어. 학교 숙제 열심히 해. 학원 숙제 열심히 해. 뭐 알아서 판단해. 고등학교 가면 그 학원에 대한 의존도가 더 커져. 그리고 한 학급 내 애들의 성적이 다 다르잖아.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일단 이제 수업 안 들어. 수행평가 이런 거 위주 아니면 안 듣고 현실적으로 학교에서는 일단 우정을 쌓지. 그치? 그리고 밀린 점을 보충하고. 이게 대한민국 현실의, 고등학교 현실이야. 그 다음에 끝나고 공부는 어디 가서 하는 거야? 학원 가서 하지. 그리고 인터넷 강의 수강하거나. 그런데 문제는 너 이제 앞으로 학원들 숙제가 어느 정도냐면 내가 좀 미친 거야. 수학학원의 숙제를 5일 풀로 해야 할 수 있는 분량을 내줘. 근데 너희가 수학학원만 다니니? 영어학원 다니니? 또 영어학원도 그만큼 내줘. 국어학원도 그만큼 내줘. 그러면 학원인 거 모를까? 이 새끼가 못할 거? 알지. 근데 그렇게 내줘야 엄마들이 좋아하잖아. 그렇게 내줘야 엄마들이 좋아하잖아. 그래서 숙제 분량이 엄청나요. 근데 학교 또 수행이 있잖아. 그러니까 애들이 생각해봐. 학교에서는 일단 뭐 우정을 쌓고 밀린 점을 보충하고 학교 끝나면 학원 가서 막 10시까지 하지. 그리고 인강도 12시야. 문제가 뭐냐면 공부할 시간이 없어. 공부할 시간이 없어. 그래서 고3 애들은 우리나라 현실적으로 일반고, 자사고도 마찬가지로 일반고에서 수시가 아니면 정시로 대학 가기 힘든 이유야. 모의고 성적 나올 수가 없어. 근데 재수생들은 아침이 학원이잖아. 그렇잖아. 그 3, 4시에 끝나. 그 다음부터 다 뭐야? 공부할 시간. 그러니까 재수생들 정시 점수가 엄청나게 높지. 결론. 일단 너희들은 수시로 가는 거야. 일단. 어쩔 수 없어. 수시로. 그리고 더 잘 갈 수 있으니까 수시로 가고요. 아직까지 수시가 60%니까.
그치?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내신 무조건 일단 잘 따놔야 돼. 그래야 나중에 편해. 고1 내신에서 망치는 순간 인생이 꼬여요. 고민하기 시작하지. 벌써 1학년 1학기 내신 끝나자마자 검정고시 알아보는 애 있고 실제 생각보다 많아. 그리고 재수학원 미리 알아보는 애도 있고. 내가 놀란 게 재수학원 윈터 들어갔는데 재수반에 그러니까 재수학원은 재수생들도 있고 윈터에서 고1, 2, 고3 다 있잖아. 고1애가 재수반에 있는 거야. 고2 올라가는 거야. 재수반에 있는 거야. 봤더니 내신 망쳤다고 얘는 그냥 자퇴했어. 그리고 재수학원 2년 다니겠대. 재수학원 2년 다니겠대. 그럼 이제 딱 고3 애들 나이 똑같을 때 대학 가는데 정시 올인하겠다 이거야. 그런 애들도 많아. 생각보다 많아. 근데 너희들 아직 시간 많지 않으니까 고1 내신은 무조건 잘 떠나야 돼. 안 그러면 인생의 선택지가 되게 복잡해져. 그래서 봐봐.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잖아. 이 겨울방학이 원래 고등학교 이제 들어가면 인생 끝이란 말이야. 그러면 좀 놀아야 되는데 못 놀잖아. 여기 와 있지. 물어볼게. 내가 항상 물어보고 대학 왜 가니? 우리 한 명씩 나와서 자기가 대학을 왜 가는지 한번 발표해볼까? 그럼 두 사람 물어보자. 자, 그러니까 편하게 하면 각자 대답해봐. 크게. 대학 왜 가야 돼? 이렇게 말하면 대부분 다 어떤 뚜렷한 목적은 없어. 예를 들어 내가 반드시 무슨 대학에 무슨 과를 가서 어떤 능력을 쌓아서 뭐를 하고 뭐를 해서 내 인생의 최종 목표는 뭐가 되는 이런 목표 아무도 없어. 대부분 뭐냐면 대학은 어릴 때부터 가야 되는 거야. 너는 어릴 때부터 엄마들이 너네 맨날 학원 시간 나르면서 왜 이렇게 했을까? 좋은 대학 가라고 한 거지. 그러니까 너희들도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 어떤 분위기가 있냐면 서열 위주의 어떤 대학 분위기가 있지. 그래서 좋은 대학을 가고 이왕이면 스카이를 가서 그래야 성공할 거야 라는 믿음이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건 너희들이 주체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 어떤 입시 성적을 중시하고 서열 위주의 대학들 그리고 어떤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너네가 매몰되어 있는 거야. 거기에 구속되어 있는 거잖아. 또 이렇게 얘기했더니 집에 가서 엄마 난 이런 더 이상 입시 위주의 사회 분위기에 구속되기 싫어요. 저는 혁명을 꿈꾸겠습니다. 엄마 자퇴하고요. 나의 길을 갈게요. 그래서 너의 길이 뭐니? 게이머. 이따 헛소리 하지 말고. 우리 조카애가 재수해서 한 5등급이 나왔어. 재수해서 5등급이면 평균다. 얘 신기한 건 다 5야. 다 5. 그래서 내가 넌 이렇게 5를 좋아하냐. 근데 고3 때는 6이었어. 그래서 내가 악마라고 그랬거든. 너는 뭐 사탄의 자식이냐? 6 이랬는데 그래서 내가 청소학원이랑 내가 이투스 계열에 있거든. 그래서 이투스 계열의 하이퍼 학원이랑 청소학원 했는데 그래서 걔 집이 김포여서 그 이제 원장님한테 얘기했어. 일산 청소에 넣어줬어. 근데 이제 우리 강사들 조카면 학원비 50% 할인되거든. 근데 도저히 과목이 또 내가 사회문화 경제 정치학업 강의하거든. 고3에서는. 근데 이 자식이 또 사회문화를 선택해서 내가 또 일산에 수업하면 얘를 가르쳐야 돼. 근데 이건 도저히 아닌 것 같아서 원장한테 얘기했죠. 우리 한 해 많은데 일산 수업 빼겠다. 그래서 일단 빼고 이제 했는데 재수 5가 나온 거야. 그럼 야 고3 때 666 악마였다가 사탄의 자식이었다가 재수에서 5가 나온 거 성공한 거야? 실패한 거야? 실패한 거지. 성공한 애들은 666이 1, 2, 1도 나와. 1년 만에. 왜냐면 공부는 스킬이거든. 야 공부는 너네 IQ로 하는 거 아니야. 스킬이야. 그러니까 학원들을 다 만들어주지. 그런데 나도 지방대 갔어. 지방대 갔는데 내가 이 얘기 왜 했지? 중요한 얘기 하려고 했었는데 하여튼 나 생각나면 얘기해줄게요. 갑자기 웃겠다 씨. 갑자기 어제 카톡 왔어. 그럼 내가 그때 설대 가서 같이 술 먹었잖아. 우리 누나 아들이거든. 내가 술 취하고 뭐라고 했나봐. 패드 사준다고. 아이패드. 난 기억이 안 나는데 삼촌 저희 집 주소는 어디예요? 이러면서 카톡이 왔네. 그래서 아직 1십이야. 아직 1십인데. 하여튼 그래서 좀 생각나면 얘기할게. 그 결론이 이거지. 너희들이 지금 대학을 가겠다고 공부하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의 의지와 무관하게 우리 사회는 성공하기 위해선 스카이를 가야 한다는 어떤 사회적 분위기가 있는 거잖아. 거기에 너네가 구속되어 있는 거야. 절대 오늘 집에 와서 헛소리 하지 마. 엄마 저 이제 저의 길을 가겠어. 이딴 소리 절대 하지 마. 아 맞아. 이 생각났다. 이 조카 새끼가 이게 왜냐면 고3 때까지 롤을 했어. 롤. 그리고 게이머가 되겠대. 근데 얘가 김포에 살았는데 우리나라가 아무리 난리쳐도 게이머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 이제 졸업하면 대학 안 가고 그 게이머 연습생 있지.
그걸 하겠다 이거야. 그래서 나는 되게 잘하는 줄 알았어. 그 되게 잘하는 줄 알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지침을 제일 잘한대. 그 누나도 막 나한테 어떻게 하냐면서 내가 일단 오라고. 그거 와가지고 나랑 얘기를 하는데 내가 가는 이 작가의 단골집이 있거든. 그래서 가서 이제 둘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사장님이랑 친해. 그래서 걔랑 얘기하면서 하니까 이제 롤이라는 얘기 단어가 튀어나오고 뭐 게임 얘기가 나오고 사장이 계속 듣고 있던 거야. 그러다가 사장이 갑자기 뭐 이제 딱 술 한 명 더 시킬 때 오더니 근데 뭐 롤 얘기하시던데 그래서 제 조카인데요. 얘가 게이머가 되겠다고 그래서 이제 사장님 너 등급 뭐 급이 뭐냐 그랬더니 얘가 뭘 말했더니 사장이 더 높아. 그러니까 표정이 갑자기 얼굴이 흑빛이 되는구나. 그러면서 사장님이 갑자기 옆에 앉더니 술을 달래. 그러면서 야 나보다 못하는 데가 게이머가 하는 건 아니지 않냐. 그래서 1시간 동안 얘기를 해서 걔가 결국 게이머의 꿈을 접었어. 왜냐면 봐봐 집단에는 김포를 내가 비하는 게 아니라 김포 지 친구들 중에서 최고였는데 얘가 이제 서울로 온 거잖아. 서울 왔더니 동네 주점 사장님보다 못해. 그래서 내가 느꼈지. 이건 아니구나. 별로. 나중에 느끼는데 공부 지금 제일 힘들지. 그래서 나중에 그러니까 이게 또 이렇게 얘기하면 꼰대 같지만 이거 절대 안 해. 나중에 해봐. 공부가 제일 쉬워. 사회생활. 그래서 나이 들어서 군대 갔다 와서 정신 차리고 재수학원 오는 거 봐. 근데 아무리 이렇게 해도 너네 안 믿길 거야. 겪어보면 다 나중에 후회. 진짜. 후회하고요. 얘기했잖아. 부모님들이 너희들한테 그렇게 특히 엄마들이 너희들 쥐잡지 잡으려 공부하라는 이유는 뭐겠어? 엄마가 너네 나이 때 공부 열심히 했을 것 같아? 안 했어. 유전이야. 너네 지금 안 하잖아. 이거 유전이야. 100% 유전이야. 엄마도 물론 사춘기였을 거 아니야. 엄마는 그 아침 7시에 일어나가지고 독서실에 앉아가지고 화장실 딱 하루에 2번만 가고 공부해서 절대 아니지. 똑같았겠지. 똑같이 힘들어하고 방황하고 했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 후회하는 거야. 살아보니까 그때 조금 더 열심히 할 거야. 그래서 결국 너네 쥐잡 잡는 건 나도 그래. 자신의 인생에 대한 후회야. 후회. 파이팅. 너 어떡하냐. 앞으로 3년 끔찍하다. 힘내세요. 그래서 사실 개인은 사회에 구속돼. 그러면 그 사회에 구속된다는 얘기는 제도에 구속되는 거예요. 구조에 구속되는 거지. 그럼 구조는 다시 제도는 명시적이지. 근데 구조는 암묵적인 관습일 수도 있고요. 관습일 수도 있고 또는 묵시적인 일단 사회의 분위기일 수도 있죠. 우리나라 같이 학벌을 중시하는 분위기. 법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잖아. 그래서 여기까지. 관습이나 분위기 등에 의해서 구속받는다. 자, 이렇게 보고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는 윤리적 관점이 있는데, 자, 윤리적 관점은 뭐야? 어떤 현상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가치 판단하는 거야. 즉, 도덕적인 가치 판단이라는 얘기는 옳다, 그르다. 옳다, 그르다. 그런데 이러한 도덕적 가치 판단의 기준이 두 가지 있을 수 있어. 하나는 욕구가 있을 수 있고요. 하나는 양심이 있을 수 있는데, 너 생각해봐. 시대와 장소마다, 시대가 따라, 과거부터 현재까지, 또는 장소에 따라 그 상황에 맞게 인간의 욕구는 바뀌겠지. 그러니까 과거에는 의식주의 해결이 우선이었잖아. 그럼 인간의 모든 욕구는 의식주의 쪽에 몰려 있었겠지만, 지금은 기본적으로 삼시세끼는 해결되지. 그렇지? 그럼 사람들은 더 이상 의식주보다는 다른 어떤 자신만의 어떤 주관적 만족감을 더 중시할 수 있잖아.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욕구에 따라, 그러니까 다시 도덕적 가치 판단의 기준이 욕구와 양심인데 욕구에 따라 어떤 도덕적 가치 판단이 이루어지면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판단의 기준이 바뀔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상대성을 띨까 절대성을 띠겠어? 상대성을 띨 거고, 하지만 양심은 인간의 내면에 있는 이성과 같은 거라고. 그러면 시간과 공간이 바뀌어도 양심에 따른 도덕적 가치 판단은 언제 어디서나 똑같아. 그래서 보편성을 띠게 된다. 되니? 자, 그러면 결국 우리가 거기 윤리적 관점에서 양심과, 즉 욕구와 양심을 기준으로 도덕적 가치 판단을 하는 거지. 그러면 일단 이런 도덕적 가치 판단은 주로 어떤 식으로 표현되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 가난한 사람들, 빈곤층이 힘들게 살고 있으면 도와줘야 할 거 아니야. 그치? 지구온난화의 피해로 지금 환경재해가 발생하는 일부 국가들이 있어. 해수면이 상승되면서 살고 있는 나라가 잠기는 나라가 있지. 그럼 그런 나라 뭐 해줘야? 도와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도덕적 가치 판단은 당위적 진술로 나와요.
당위적 진술. 그럼 여기서 말하는 당위적 진술은 뭐냐면 좀 어려운데 너네 이 정도 단어는 아나? must. 그 must는 have to. 뭐뭐 해야만 해. 이런 식으로 나와. 도와줘야만 해. 이런 식으로. 오케이? 자, 그러면 인간사의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은 네 가지가 있지. 그럼 다시 시험 문제는 제시문을 주고 이 제시문과 관련된 인간사의 환경을 바라보는 관점 이렇게 물어봐. 그럼 어디에 해당하는지 보면 되는데 마지막으로 또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어떤 사회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시간적 관점도 필요하고 공간적 관점도 필요하고 사회적 관점도 필요하고 윤리적 관점도 필요하겠지. 그래서 이러한 하나의 관점으로 접근하지 말고 이러한 네 가지 모든 관점을 적용해서 사회현상을 파악하면 제대로 된 종합적 이해가 가능해지겠죠. 그래서 이게 다음 페이지에 있는 통합적 관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 제대로 된 사회현상의 종합적 이해를 위해서는 어느 하나의 관점만으로 접근하지 말고 네 가지 관점을 모두 적용해서 뭐로? 통합적 관점으로 이해하자. 오케이? 자, 그래서 이 통합적 관점과 관련된 대표적 사례가 뭐가 나오냐면 코끼리 얘기하는 거야. 코끼리. 야, 눈이 안 보이는 분들이 시각장애인 분들이 코끼리를 만지면 다리를 만지는 사람은 다리의 모습으로 코끼리를 설명하겠지. 근데 꼬리를 만지는 사람은 꼬리의 모습으로 코끼리를 설명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의 시각만으로 접근하면 한계가 있다. 이해돼? 오케이. 뭐 사자성어도 있지만 나중에 또 하고 일단 이렇게까지 이해할게. 이렇게까지. 자, 그럼 이제 우리 이거랑 관련된 사례 좀 볼게요. 사례. 자, 첫 번째. 자, 엘 클라시코라는 사례가 있어요. 다음 페이지. 그냥 사례 간단히만 보고 갈게요. 뭐 엘 클라시코 또는 엘 클래식이라고 나오는데 이렇게 쓸게요. 자, 이 엘 클라시코 또는 엘 클래식은 뭐냐면 잘 봐봐. 레알 마드리드와 FC 바르셀로나, 즉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의 라이벌 축구 경기야. 이 축구 경기 엄청나게 유명하거든. 그런데 이 축구 경기가 유명한 이유를 봤더니 과거 스페인에서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 간에 어떤 지역 간에 종속 관계가 있었어. 종속 관계. 그래서 마드리드는 지배를 했었고 바르셀로나는 막 독립을 하고 싶었거든. 그런 종속 관계 하에서 축구 경기가 시작되면서 지금의 어떤 라이벌전이 되는 거야. 그러면 과거의 역사적 배경을 통해 현재의 어떤 라이벌 대항전을 설명했죠. 그럼 이거는 무슨 관점이 돼? 시간적 관점이 되는 거지. 그렇지?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치즈 얘기가 나올 텐데, 자, 네덜란드와 스위스를 볼게요. 너네 네덜란드와 스위스의 특징은 뭐냐면 대부분 다 이렇게 여기까지 설명할 필요가 없고 뭐 이목이라는 게 몰라도 되고요. 자, 네덜란드는 너네가 알고 있는 게 해수면이 낮지. 그치? 그래서 대부분 제방을 쌓아서 국가가 그 간척지에 국가를 세우다 보니까 땅이 질퍽질퍽해. 그치? 그래서 남학신 같은 신발이 등장하고 그리고 여기서 농사짓기가 불가능해. 그치? 질퍽질퍽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뭐를 했냐면 튤립을 재배도 했지만 목축업이 발달해요. 그러면서 우유가 또 부패하잖아요. 옛날에는 냉장고가 없으니까. 그래서 유럽에서는 목축업이 발달하면 우유가 등장하는데 우유가 부패하기 쉬우니까 우유를 쉽게 말리는 거지. 그쵸? 그래서 치즈가 등장하죠. 그래서 유럽에서는 치즈가 발달한 거예요. 부패하기 쉬운 우유 때문에 치즈가 등장했는데, 자, 네덜란드는 해발고도가 낮아서 남학신 밑줄, 정식 명칭 클로그야. 클로그. 그리고 목축업 발달했지만 특히 구친 치즈 요리가 나오고, 이에 반해 스위스는 유럽에서 해발고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에요. 춥죠. 그리고 얼음이 많아서 아이젠과 유사한 신발이 등장하죠. 신발 밑에다가 책을 다는 거지. 눈길에 미끄러지지 말라고. 그리고 여기는 너무 추우니까 치즈를 녹여서 빵에 찍어 먹죠. 퐁듀. 오케이? 그러면 요 네덜란드와 스위스를 비교하면 무슨 관점이 되는 거야? 자, 공간적 관점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해발고도가 낮은 곳과 높은 곳과. 오케이? 그 마지막으로 자, 별표. 청소년의 은어 사용이 시험에 잘 나와. 마지막 별표. 너네 은어 엄청 쓰잖아. 그러니까 보통 은어라는 표현도 이제 좀 옛날 표현인데 교과서에 이렇게 은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일단 너네들은 이 은어의 범주는 뭐냐면 일단 욕. 니네 삶이지. 10마디 중에 한 9마디가 욕이지. 친구들끼리 얘기야. 난 그 대화가 어떻게 통하는지 이해도 안 돼. 그 애들이 씨발부터 시작해서 10마디 중에 한 두 마디 빼고 다 욕인데도 애들은 그 두 단어를 뽑아내더라고.
그 엄청난 독해력이야. 문해력인데 요 또 뭐 있어? 줄임말. 요새 줄임말 최근에 유행하는 거 뭐? 나의 길을 가겠다. 야, 너네 공부를 안 하면 이런 거에서 좀 알아. 나 진짜. 중꺾만가? 야, 씨발, 이게 뜻이 뭐야? 그치. 안 해? 너 알면서. 근데 이게 가장 최근 거 아니야? 네. 근데 웃기지 않아? 친구랑 얘기하면서 갑자기 뜬 거, 중꺾만!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압축적 얘기하는 건데, 그거 생각해봐. 중꺾마라는 말을 들으면 어른들은 이해되니 안 되니? 안 되잖아. 또 뭐 있냐면, 자만추.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 가지 단어가 있어요. 근데 웃긴 게, 진짜 어른들이 이해 못해. 못하는. 나는 그래도 너네들을 지금 내가 20년째 만나고 있거든. 그것도 내가 나이 많은 거 아니다. 내가 2살부터 강의 시작해가지고, 이제 20년째 강의하고 있으니까, 또 나는 좀 이런 말을 익숙하고 되게 편하게 써. 근데 우리 아내는 나랑 동갑이거든? 내가 2살 때 유치원에서 만났어. 그래서 이제 결혼했는데, 닥쳐, 씨발, 믿어. 그래서 우리 아내는 이런 말 들으면 되게 싫어해. 그러니까 너네 부모님이랑 똑같은 거지. 그래가지고 내가 뭐 중꺾마 얘기했더니 내가 이거 답을 얘기 안 해줬어. 1시간 동안 고민하는 거야. 그러다 이제 답을 얘기했더니 되게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그걸 왜 써? 막 이러는 거지. 물론 다 그런 상황이 있는 건데 한때는 이것도 이해 못했어. 질이 욕이 아니잖아. 그냥 뭐 귀찮다. 질 이럴 수도 있고 꺼져. 질 이럴 수도 있고 그냥 이거는 편히 이제 안 쓰지. 질도 이제 안 쓰지. 근데 이걸 욕인 줄 알더라고. 질. 약간 그런 거 있어요. 그리고 지금 너 그거 알아? 어른들이 너네 절대 이해 못하는 게 뭐 있는지? 너네 항상 일반적으로 헤어를 뒤집어 여기다 말고 있잖아. 우리 안에 그걸 절대 이해 못하는 거야. 여기 롤 고데기 있잖아. 이거 롤 고데기 맞나? 롤인가? 하여튼간. 그리고 너네들이 학교에서 교실에서만 이러고 있는 게 아니잖아. 만 상태로 집에 가잖아. 버스 지하철에 애들이 계속 여기 돌돌 말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어른들은 이해 못하더라. 근데 이제는 일반화됐잖아. 좀 어느 정도. 내가 볼 때 조만간 뭐 머리만 말지 않죠. 혓바닥도 말고 뭐 지랄할 거야 이제. 그러니까 그런 거야. 그럼 물어볼게. 이런 청소년들이 그들만의 언어 습관이지, 은어는 그치. 왜 그들만의 언어 습관이 생겼을까?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볼 때는 잘 봐. 너네 부모님들은 대학 갈 때, 고등학교 때 스마트폰이 없었어. 너네 부모님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때 컴퓨터가 없었어. 왜냐면 안 돼, 이거 말하면 내 나이는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 큰형을 보니까 우리 큰형을 봤더니 우리 큰형은 대학교 1학년 진짜 큰형이다. 알겠지? 내가 첫째인데 우리 큰형을 보니까 우리 큰형은 대학교 1학년 때 리포트를 타자기로 쳤어요. 우리 큰형님은. 그래서 집에 타자기가 있었어. 왜 그러냐면 컴퓨터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은 태어날 때부터 컴퓨터를 봤잖아. 그 너희들은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을 봤지. 자, 스마트폰 몇 년도에 나왔게? 너네 몇 년생이야? 07년생이야? 그때 나왔나? 하여튼 그때 아이폰 나오고 그랬죠. 그러니까 너희 태어날 때 봤는데 우리 큰형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학교 갔을 때 삐삐를 처음 봤대. 그리고 대학교 처음 삐삐 알지? 숫자 찍는 거. 그때 이제 삐삐가 일반화될 때 요만했는데 삐삐 처음 나올 때 이만했거든. 그래서 큰형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학교에 삐삐를 2명을 들고 다녔대. 잘 사는 애들. 그 2명이 이거를 여기다 차고 다닌 거야. 자랑하려고. 근데 무겁잖아. 그 맨날 이러고 다녔대. 무서워. 그러다가 투지폰이 나와서 막 난리가 났는데 그 큰형 얘기를 들어보니까 2학년 때 컴퓨터가 처음 등장했대. 386 컴퓨터. 그때는 윈도우가 없었어. 그럼 너 어떻게 해? 윈도우가 없으면 모든 입력어를 화면에 직접 쳐야 돼. 그래야 게임을 할 수 있던 시대였다고. 그러다가 우리 큰형 얘기 들어보니까 군대를 갔다 왔더니 갑자기 윈도우가 등장을 한 거야. 그래서 마우스로 모든 게임이 이루어지고 드디어 프린트 화면이 칼라로 바뀌었대. 그 컴퓨터 화면이. 그러니까 어른들은 니네 부모님 그 이상 세대들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손문화부터 해서 그 다음에 타자기, 그 다음에 컴퓨터, 그 다음에 스마트폰으로 가잖아. 그치? 근데 너희들은 태어날 때부터 뭐였어? 컴퓨터와 스마트폰이지. 그거 뭐냐면 너네 부모님들은 산업사회를 살았고 산업사회에서 넘어갔죠. 너희는 처음부터 정보사회였기 때문에
너희들은 정보화 사회에 익숙해져 있잖아. 그럼 정보화 사회에서 첫 번째 자판을 빨리 쳐야 되잖아. 또는 한 손으로 쳐야 되잖아. 몰래 수업 중에 슉슉 쳐야 되잖아. 그러니까 말을 줄일 수밖에 없는 거야. 결국 사회 구조가 바뀐 거야. 상업사 정보화 사회에서 청소년의 어떤 줄임말 등의 이런 거가 생긴 이유는 사회 구조가 바뀐 거고, 자, 또 하나는 의사소통의 변화가 엄청나게 생겼어요. 의사소통 문화들. 과거에는 의사소통의 수단이 뭐밖에 없었어. 직접 만나서 얘기하거나 또는 손으로 뭘 써야 돼? 편지. 편지라니까. 좀 이따 내 첫사랑 얘기해줄게. 잠깐만. 잘 사람 모르겠다. 살짝 눈만 띄게 고등학교 1학년 때 이게 해줬나? 씨발 맨날 안 했대. 고등학교 1학년 때 너네 혹시 그런 거 고등학교 1학년 때니까 너네랑 나이 비슷할 때지. 여름이니까. 교회에서 수련회를 갔어. 내가 그때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 오빠였거든. 그 교회 수련회 갔는데 너는 그 첫눈에 반한다는 걸 믿어? 난 안 믿다가 그때 알았어. 버스가 이렇게 타고 갔는데 그 비밀이다. 우리 아내한테 얘기하지 마. 아, 내가 결혼할 때 앨범 정리를 안 해가지고 이사 갈 때 아내가 앨범을 발견한 거야. 근데 거기에 내가 옛날에 사극단에서 찍은 거 다 내가 갔던 여자친구 졸업식 다 이대 숙대부터 해서 모든 졸업식 다. 그 아내가 나왔던 대학교 같은 애 졸업식 뭐 이런 거. 그래서 아내가 얘 누구야? 얘 누구야? 막 얘 누구야? 근데 딱 보다가 이제 한 2명 정도에서 표정이 안 좋더라고. 자기도 예쁘다고 생각한 거지. 하여튼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그래서 나 지금 기억나는 중앙에 통로가 있고요. 내가 여기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여기 누가 이제 커튼을 딱 연 거야. 그랬더니 햇살이 들어오면서 여기에 비친 아이의 얼굴을 머리카락을 비쳤어. 그 황금빛 머리카락을 보고 내가 바로 즉시 포린러브가 돼가지고 주체가 안 되더라고. 그래서 계속 수련회에서도 걔만 보고 있다가 와가지고 이제 친구들한테 물어봤더니 교회 주소록이 있는 거야. 그래서 걔 이름을 안 해냈지. 동갑이야. 그래서 내가 계속 편지를 썼죠. 우리 때 편지밖에 없었으니까. 수련회를 봤는데 막 이렇게 한 다음에 3장을 썼어. 3장. 또 내가 또 문학소년이야. 3장을 쓴 다음에 마지막에다가 좋아한다. 내가 씨발 사람 결혼하자고. 좋아한다. 그리고 나의 마음을 담아. 그때는 또 패턴이 있어. 편지에 패턴이 있었어. 논술 패턴처럼 마지막에 나의 마음을 담아 시를 한 편 적어놓을게. 그러면서 네가 다가와 나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나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고. 누구의 시야? 김춘수의 꽃이잖아. 야, 그런데 왜 이렇게 짜증을 내? 나 진짜.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보냈는데 답장이 안 오지. 당연히 또 썼어. 답장이 또 안 오지. 근데 교회에서 어떤 언니가 누나가 날 자꾸 째려봐. 봤더니 내가 동명이인의 고상 누나한테 보낸 거야. 아 진짜 개망신. 그래가지고 막 소문이 나서 막 저 새끼랑 좋아한다 막 이러고 막. 그래서 내가 잘 무마시킨 다음에 다시 이제 전화해보고 다시 편지를 썼지. 그래서 하여튼 내가 2년 반 동안 걔를 편지 한 300통 썼어요. 근데 교회 막 소문나가 애들 하고 그러는데 이분은 나중에 또 얘기해 줬잖아요. 그래서 걔는 내가 좋아하는 거 알고, 그리고 그 엄마도 알았어. 왜냐면 그 당시는 휴대폰이 없어. 그래서 걔랑 통화하고 싶으면 걔네 집에 직접 전화를 해야 돼. 그래서 내가 고2 때 전화를 해서 걔네 집 용기를 내서. 그래서 아니 다 그렇게 했으니까 전화해서 안녕하세요, 저 모모고등학교 2학년 문병일입니다. 누구 있나요? 그랬더니 그 엄마가 지금도 기억나. 아 너구나. 아 너구나. 아 네. 그랬더니 되게 잘해주셨어. 한 10번 통화했어. 그래서 그 엄마랑. 하여튼 결론은 걔 되게 착했고 나도 되게 순수하게 그 이상은 안 했으니까. 그래서 되게 순수하게 혼자 좋아했고 걔는 계속 2년 반 동안 계속 철벽방어. 아무런 반응이 없었고 편지 한 내가 4통 받았어. 그러다가 수능 한 달 전에 뭔가 이제 변수가 생긴다. 자 이거 다음 주. 영업이지. 아니 그래서 눈물 없이 못하게 다음 주. 그 결국 봐봐. 의사소통 문화도 다르지. 내 얘기를 왜냐면 우리 때는 편지, 전화 이거밖에 없었죠. 근데 너희들은 너 생각해봐. 너네 친구들이랑 전화하니 톡하니? 주로 전화해? 주로 톡하지. 전화하는 애들은
지금 너네 제 MZ세대가 아니야. 6.25 세대야. 6.25 세대. 그래서 결국 의사소통 환경도 완전히 변화해서 솔직히 여기서 전화하는 거는 촌스러운 거지. 촌스러워. 그래서 의사소통이 또 뭐 있냐 이런 거지. 입시제도의 압박감. 그거를 너희들이 주로 욕으로 푸는 거야. 그러면서 해방감도 느끼죠. 야, 너 생각해봐. 그냥 갑자기 친구들한테 뭐 기분 안 좋을 때 에이 씨발 쓸 때 풀려 안 풀려? 풀리는 거 같지 않아? 근데 그게 바로 욕이야. 그래서 욕은 저 나쁜 거 아니야. 근데 엄마한테 하면 안 되고 경찰서 가라. 자, 이거 봐봐. 청소년의 은어사용 별표 사회적 관점. 요게 제일 잘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파트는 이렇게 보고요. 다음 페이지 봐봐. 통합적 관점 1번. 커피 생산과 소비 별표. 지구온난화 별표. 특히 지구온난화가 잘 나오니까 우리 지구온난화만 체크하고 가자. 자, 지구가 왜 온난화된다? 자, 첫 번째 시간적 관점부터 볼게요. 산업혁명 이후 밑줄 짝. 산업혁명 이후. 아니, 지구가 왜 이렇게 더워졌는지 했더니 산업혁명 이후 과거에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돼서 온실가스, 즉 이산화탄소와 같은 오염물질이 다량 배출돼서 지금 더워졌다지. 그럼 과거가 현재 지구온난화의 원인이잖아. 그쵸? 그래서 시간적 관점이고. 자, 공간적 관점을 보면 현재 미국, 중국 등 그치? 이런 상위 8개국이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 6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피해가 그들만에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전 세계에 발생하지. 그럼 첫 번째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들의 밑줄 분포가 상위 8개국에 한정되어 있잖아. 하지만 피해는 전 세계 곳곳에 발달하죠. 그래서 상위 8개국 위에다가 분포라고 써봐. 분포. 오염물질 배출의 분포는 상위 8개국, 하지만 피해는 전 세계 곳곳. 이에 따라 해수면 상승, 이런 위험. 그래서 이거는 공간적 관점으로 가야 되고, 자, 사회적 관점 잘 봐. 이것도 잘 나오는데, 뭐라 봐봐. 이 사회적 관점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게 제도 있잖아. 그러면 제도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있지만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제도를 만들 수도 있다고. 그쵸? 그래서 지구온난화를 위해서 밑줄 8이었죠. 국제협약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는 거. 이런 건 사회 제도적 접근, 사회적 관점이 되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윤리적 관점 보면 봐봐. 읽어봐. 기후변화는 세 번째 줄에 개발도상국과 미래세대 간의 형평성과 책임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이해해보자. 원래 과거에 지구온난화의 가장 직접적 계기는 뭐냐면 산업혁명 이후에 산업화가 이루어졌지. 그치? 그럼 산업혁명 이후에 산업화한 국가들이 지금 다 선진국이 돼 있잖아. 그러면 그들은 엄청난 오염물질을 배출해서 그 결과 지금 선진국이 된 거야. 근데 부작용이 뭐냐면 지구가 너무 뜨거워졌지. 그치? 그런데 지금 개발을 시작하는 개도국들은 이제 개발을 시작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밖에 없잖아.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지구온난화가 너무 심각하니까 자, 이제 개도국들은 오염물질 배출하지 마. 이거지. 그럼 형평성 문제가 있잖아. 과거에 엄청난 오염물질을 배출해서 이미 선진국에 도달한 국가들은 지구온난화에 책임이 있는데 아무런 책임 안 지고 다 같이 오염물질 배출하지 말지. 그럼 개도국들은 뭐 먹고 살아? 왜냐면 모든 국가가 경제발전을 하려면 산업발전 단계는 거의 다 비슷하거든. 그러면 산업발전을 하려면 처음에는 그 오염물질,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선진국들은 이미 전기자동차로 많이 갔잖아. 더 이상 오염물질 배출이 적어졌다고. 그러니까 형평성 문제가 있더라. 선진국 너네만 잘 먹고 잘 살려는 거 아니야. 이런 의미. 그리고 지금 너무 개발을 해서 현 세대가 잘 살면 그 부작용은 부메랑이 돼서 미래 세대에 오겠지. 그러니까 현 세대와 미래 세대 간의 또 형평성 문제.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하자. 책임 문제. 그리고 자,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에 따라서 피해를 배상해야 돼. 머스트죠? 거기다가 현 세대는 미래 세대를 위해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뭐뭐 해야 한다. 당위적 진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도덕적 가치 판단에 해당한다. 되니?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자,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1단원, 2단원은 내용이 어렵지가 않아서 자, 4페이지에 지금 한 내용 같고요. 빈칸 채우기 쭉 하고 문제 8문제 오늘 지금 다 풀 거야. 알겠죠? 자, 풀고 좀 쉴게요.
자, 시간은 12분 줄 거니까 자, 빈칸 채우기 하고 그 다음에 문제 8문제 풀고 오답 정리합시다.